이건 물건은 확인했습니다. 바로 전송해 드릴게요. 전송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날 경매에서 낙찰받은 다른 경매품이 실제 물건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동영상이에요. 무슨 내용이죠? 보면 알 거예요. 조사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잊지 말고 경찰에게 넘기세요. 도움이라. 경매가 열렸을 때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백은우 씨한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낙찰받은 목적이 뭐죠? 선을 넘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애초에 우리의 거래는 제가 경매품을 공유하면 윤노아 씨는 비밀을 지키기로 한다. 거기까지 아니었나요? 맞아요. 말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약속은 언제든 무산될 수 있으니까요. 알겠나요? 갑자기 왜 그렇게 긴장하는 거죠? 뭐 특별한 내용이라도 있는 건가요? 윤노아 씨의 경고에 조금 놀란 것뿐이에요. 저도 놀라운걸요. 백은우 씨가 그런 말을 하다니 말이에요.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이만 끊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이 부분은 잘라야겠어. 한 가지 일만 해준다면 단 하나를 놓아줄 수도 있어. 일주일 뒤에 나랑 다시 만나. 사람들 앞에서 이 질문에 대답만 해주면 돼. 내가 왜 단 하나를 납치했을까? 걱정 말라고. 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윤노아 선생이니까. 대답할 용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윤노아 선생, 내가 왜 당신을 지목했는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죠 뭐. 왜 절 지목한 건가요? 제가 젊고 유능해서 라는 이유는 아니겠죠.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 젊고
결코 유능한 정신과 의사가 아니었다면 실종된 내 아내도 당신한테 진찰받진 않았겠지. 쉬고 계셨나요? 네. 근데 나름 좋은 소식이에요. 경찰에게 방금 단 하나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해요. 상태가 꽤 괜찮아서 면회가 가능하다네요. 진정하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지난번 일 벌써 잊으셨어요? 단 하나가 구조된 지 얼마 안 됐고 상황도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게 아니니 문제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일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저도 항상 제때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 어때 보이나요? 절 보더니 무섭다고 안 무서운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무서워 보입니까? 그런 편이죠. 윤 선생님, 굳이 지금 그렇게 솔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전 언제나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방금 착한 외모의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그 전에 들어가서 상황 좀 살펴보셔도 되고요. 하지만 자극이 될 만한 말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깎아 먹어야 하는 과일들이네. 누가 산 거야? 아까 그 험악해 보이는 아저씨요. 다 큰 과일들이구나. 아마 하나를 위해서 특별히 고른 걸 거야.
근데 혼자서는 먹기가 조금 불편하겠네. 다른 거 먹고 싶은 건 없니? 콜라요. 탄산음료? 아, 그래. 복도에 자판기가 있을 거야. 가서 사올게. 저는 두 분이 같이 가시는 건 줄 알았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할 말 있는 얼굴로 서 있으니까 불편하긴 하네요. 납치당한 이유 말고 이런 사소한 걸 물어볼 줄은 몰랐네요. 됐어요. 별것도 아닌데요. 미리 말하자면 무서워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그 망할 늙은이가 떠올라서요. 저와 피가 섞인 아빠 말이에요. 아빠였다면 제가 음료수를, 그것도 탄산음료를 마시고 싶다고 하는 걸 듣고 분명 두리안으로 제 머리를 깨려들었을 거예요. 사치 부린다고요. 탄산음료는 싸구려 설탕음료보다 더 비싸잖아요. 보통은 명중률이 좋은 편이에요. 한 번도 실수로 눈을 다치게 한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거예요. 역시 언니랑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하네요. 아까 그 굳은 표정의 험상궂은 경찰 아저씨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럼 아까 같이 들어온 그 사람은요? 아까 그런 질문을 한 건 그 사람이 의심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기운이 없어서 그런데 대신 열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는 괜찮아요. 저기 오빠, 조금 전 캔 흔들었죠? 밖에서 몰래 뭔가를 엿들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자판기는 복도에 있잖아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줄 서서 샀을 리도 없고요. 오빠? 나이 차이 꽤 클 것 같은데 윤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겠니?
사실 저도 짜증날 때 캔을 이리저리 흔드는 걸 좋아해요. 미적지근한 다른 음료수랑 달리 탄산은 외부 자극을 충분히 받으면 폭발하잖아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네 편 내 편 안 가리고 생사 따윈 안중에도 없는 미친 사람 같아서 전 꽤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탄산음료를 좋아해요. 탄산음료는 제가 가장 닮고 싶은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의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면 항상 경계를 늦추면 안 돼. 이번은 예외라 생각하고 다음에는 절대로 남이 주는 건 함부로 마시지 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 알아요. 방금은 윤 선생님이 시음해줘서 마음 놓고 마신 거예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던데 그 대가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좋아요. 운이 좋으시네요. 아직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집 앞에서 기습을 당했어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한 여자랑 마주쳤거든요. 처음에는 절 보고 놀라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 천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이 여자예요. 집 옆에는 차도 세워져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여서 기절하기 전에 트렁크에 갇힌 것만 기억이 나요. 그 뒤로 그 여자 만난 적 있어? 아니요. 그 뒤로는 지하실 같아 보이는 데로 끌려갔고 내내 벽만 보고 앉아있어서 아무도 못 봤어요. 간간히 아저씨 한 명이 와서 저랑 대화를 하긴 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길로아의 부모님이에요? 이유도 없이 납치나 대고 운도 지지리도 없지. 이럴 줄 알았으면 가지 말걸. 왜긴요. 당연히 걔가 절 불렀으니까 갔죠. 그렇다니까요. 며칠 전부터 저한테 연락 와서 그날 밤에 오라고 했어요. 그날 널 부른 이유는 뭐야? 그날이 자기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친구가 별로 없으니까 자리나 채워달라고 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럼 그때 뭘 갖고 갔니? 뭘 가져가요. 몸만 가면 됐죠. 서로 생일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로아랑은 도대체 어떤 사이인 거니? 들어보니 길거리에서 싸운 적도 있다던데 방금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왜 그렇게 흔쾌히 초대에 응한 거야?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뭐 하긴 윤 선생님은 손해볼 성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난 이득을 쫓고 손해를 피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해. 손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야. 반항하지 않는다는 건 대부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겠다는 거잖아. 안 그러니? 맞아요. 그게 아니면 뭐겠어요. 약점만 잡히지 않았다면 그렇게 구차하게 굴지 않았을 거예요. 늦었어요. 사실 별거 아니라 도둑질했던 것 때문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 들켰을 때 학교에서 정학당할까봐 걱정했었어요. 그 일을 숨기기 위해 협박을 받았고 또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그러다 보니 약점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났어요. 결국 정학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조건 퇴학당할 거예요. 제가 말을 너무 건너뛰어서 오해하셨나 보네요. 제가 늦었다고 말한 건 이미 저 대신 해결해준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널 협박한 건 길로아가 아니야. 오히려 도와준 사람이지. 맞아요. 그 사람이 계속 수상하게 숨어다녀서 아직까지도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일이 다 해결돼서 저도 더 깊게 파고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로아가 다툰 게 사실 너희 둘이 상의해서 일부러 연기한 거라는 거지. 들켰네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길에서 사람들이 볼 때 자기를 괴롭혀달라고 했어요. 욕하거나 밀치면서 말이죠. 하지만 자세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전에 절 크게 도와준 적이 있어서 신세 갚는 셈 치고 더 깊게 따져 묻진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연기가 너무 진짜 같았는지 한 번은 도중에 오지랖 넓은 불황자가 말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훔친 물건 대부분이 네 아버지한테서 나왔어.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말이야. 팜팜싹이라고 하는 농약인데 어디 갔는지 아니? 무슨 농약이요? 엄청 웃긴 이름이네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얌전한 순둥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제 탓으로 돌리는 건 좀 너무하단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화장실 갈 때 불편했던 것 말고는 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만 두 눈을 가린 천을 벗고 잠깐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잠을 잘 때마저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었고 침낭에 들어가 자느라 뒤척이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그 사람하고만 대화를 나눴었어요. 손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된 거야? 아문 정도를 봤을 때 납치당한 동안에 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런 거니? 정말 예리하시네요, 윤 선생님. 공교롭게도 그 아저씨도 똑같은 질문을 한 적 있어요. 그 망할 늙은이가 나뭇가지로 때린 거 맞아요. 이미 꽤 오래된 일이라 자세한 상황은 기억 안 나요. 그 다음은요? 말로 훈계하고 나서 더 심해지면요? 그런 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만약 다음에 또 그러면 이런 걱정은 그쪽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처벌을 받아봐야만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게 될 거야. 만약 내가 바뀌지 않아서 다음에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 네, 알았어요. 길상빈. 그러니까 그 납치범이 왜 널 납치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어? 없어요. 저도 이유를 물은 적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이 너무 많다면서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줬죠. 그래서 저는 얌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다시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입담이 좋은 거였고, 안 좋게 얘기하면 지겨운 수다였어요. 그냥 쓸데없는 것들이요. 우리 집 그 늙은 아저씨에 대해서라든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 같은 것들이요. 그럼 대화 나눌 때 그 남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혹시 기억나니?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흥미로워했다고 해야 하나? 말도 많은 편이라 멈추질 않더라고요. 매번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목에서 불이 다 나는 것 같았어요. 과거를 떠올리니 마치 주마등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제가 깨어났을 땐 이미 길가의 잔디밭에 누워 있었어요. 깨어난 다음에는 곧장 차를 세워서 구조 요청을 했고요. 참,
깜빡할 뻔했네요. 길로아는요?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다니 반드시 제대로 따져야겠어요. 뭐요? 왜 말을 하다 말아요? 두 분 잠깐 나와 보세요. 재미없게. 조금만 더 기다려봐. 모든 일에는 다 답이 있을 거야. 길상빈을 찾았습니다. 혹시 몰라 전에 물어봤던 이웃들에게 일일이 확인해 봤는데 본인이 확실해요. 경찰서의 기술과에 있습니다. 법의관의 부검을 기다리고 있죠. 어디에서 발견되었습니까? 강에서요. 밤에 강가에서 러닝을 하고 있던 시민이 휴식을 취하다 수면 위에 이상한 걸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속으로 봤을 때 상류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정말이지. 기자들이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더군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자들이 잇따라 장비를 들고 찾아와 시체 수습 현장에서 실시간 보도를 시작했죠. 사인이라면 현재 상황으로는 아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살로 보입니다만 전에 라이브에서 말했던 대로라면 길상빈은 내일 바나나를 납치한 이유에 대한 답을 물으러 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사망했네요. 솔직히 말해 경찰이 아니었어도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엄 반장님의 말씀은 길상빈이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아직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보세요? 아우지르, 무슨 일이죠? 지금 바로 갈 테니 우선 상황 보면서 처리해요. 이 정도 일로 경찰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직 여기 경찰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시민에게 민사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렇나요, 변호사님? 배가명이 보호시설에서 도망쳤대요. 하지만 이미 찾았다고 하니 걱정하실 건 없어요. 다만 문제가 조금 생겼다네요. 걱정되면 같이 가실래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엄 반장님. 무슨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
어떻게 된 거죠?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예요? 네,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합의를 하고 싶으면 성의를 좀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저 바보가 와서 물건을 엉망으로 만드는 바람에 손님들도 놀라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앞으로 무서워서 누가 오겠어요? 망가진 상품 말고도 직접 사과하라고 하고 오늘 하루 매출액 배상해줘요. 과한 요구 아니잖아요. 배가명 씨가 이런 건가요? 우선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하세요. 다 듣고 있는 거 아니까. 화를 냈다고요? 제가 많이 화난 걸로 보였나요? 참나, 그런 말 뭐라고 하더라?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고 마땅한 벌을 받아야죠. 사고를 쳤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 화를 내지 말라고요? 여긴 논리적인 사람 같은데 옆에서 방해는 그만하시죠?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아직 어린 아이라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해야 하죠. 약점 잡히지 않게 말이에요. 강하게 말하긴 했지만 본인의 행동에 대해 최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게 잘못인가요? 저기요, 똑바로 알고 말하세요. 그쪽에서 먼저 신고하지 말고 합의하자고 한 거잖아요. 돈 좀 더 달라고 하는 게 뭐 어때서요?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요. 저 사람도 동의했고요. 제가 언제요? 헛소리하지 마시죠. 사실 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제 변호사의 말대로 할 뿐 함부로 이런 일에 동의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사소한 일에는 직접 결단 내리는 걸 더 좋아하죠. 예를 들어 잘못을 했으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배가명 씨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한다고 해도 절대로 자신을 낮추면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사과.
미안. 이러면 안 됐는데 미안해. 진작에 이럴 것이지. 아우즈르, 여긴 금연 장소인 걸로 아는데 점장으로서 흡연은 자제해 주시죠.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그런 건 왜 따집니까? 저희가 해야 할 건 다 한 것 같네요. 합의금 역시 전부 배상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차례군요. 그게 무슨 말? 아, 뭐 하는 겁니까? 이걸로 배가명 씨를 찢은 겁니까? 맞아, 그거야. 노아야, 얼른 혼내줘. 크게 혼내줘.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증거도 없이 사람 모함하기 있어요? 더 이상 사고 치지 못하게 하려고 막은 것뿐이에요. 손님들을 놀라게 하거나 다치게 할까 봐요. 정당방위라고요. 예. 당신 말이 맞다고 치죠. 어차피 당신들도 경찰서까지 가고 싶진 않잖아요. 이 일은 퉁치고 망가진 상품에 대한 배상 외엔 더 따지지 않는 걸로 하죠. 이게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방금 전 사과는 기본 예의였을 뿐이지 애초에 그런 헛돈은 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저희가 겁을 먹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해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죠.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아니 잠깐, 우리 말로 합시다. 뭐가 그리 급해요? 안 돼. 신고하면 안 돼. 남아서 이 사건 처리 부탁해요. 우리는 쫓아가 볼게요. 도련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무슨 뜻이죠? 아닙니다. 그래도 안전에 유의하세요. 여긴 제게 맡기시죠. 도련님? 무슨 도련님이요?